회의 속기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홍복시장하고 이제 중앙시장에 어떻게 이제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제 청년물 사업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사회에 이제 첫발 이제 본인 사업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뭐든지 이게 굉장히 처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인생이라는 게 처음이 중요해요. 처음에 진짜 발만 잘 들이면은 인생이 바뀌는 건데 처음 들어왔다가 어떻게 됐던 뭐 실패하면은요 젊기 때문에 뭐 다시 이제 재기할 수는 있는 건 있겠지만 그게 어떻게 처음 잘못된 사람들이 성공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요즘 세상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원 이왕 해줄 때 어떻게 보면 진짜 부모의 심정으로 진짜 잘 깔아줘야 돼요. 근데 지금에 있는 이 정책은 지원해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요. 근데 우리 이제 시에서 하는 지원이 한계는 있겠지만 이게 지원이 끝나면은 다른 선례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영위될 수 있도록 중간에 지금 뭐 이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끝나고 또 이제 통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 요번에 시작이니까 이제 1년이니까 이제 올 연말까지죠. 그러니까 이게 중간중간에 좀 점검을 해보고 이게 지금 타지자체 사례 유형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 지금. 근데 지금 사례가 좋게 나온 게 거의 없더라고요. 저번에 TV에서도 집중적으로 한번 나올 때 본의원도 좀 봤지만 사례가 좋은 사례가 지금 없어요. 거기서도 얘기 나오는 게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왜?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인생의 경험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 같은 것도 철저히 하고 그런 걸 좀 뭐 담당자가 좀 힘드시겠지만 좀 관심을 갖고 좀 이렇게 좀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 22쪽에 보면 이제 뭐 사회적 기업, 뭐 마을 공동체 이제 활성화 추진이 있는데 지금 우리 뭐 지원센터가 있어요? 지원센터가 옛날 그 구의회 건물 3층에 예. 지원센터를 만들려고 요새 좀 리모델링 하는 중입니다. 아직은 없는 건데 이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서는 예. 그 뭘 하는 거예요? 이제 예비 사업가들 뭐 창업하게 도와주고 또 자립할 수 있게 컨설팅 해주고 설명회하고. 아니 그러면은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처음이지만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뭐야? 600만 원, 400만 원, 6,300만 원. 2천 예? 6,300만 원. 6,300만 원. 6,300만 원 중에 그럼 저기 인건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인건비가 얼마예요? 한 인력 3,800 정도 3,500만 원. 3,800 정도 돼요. 3,800. 네. 그리고 운영하려면 경상비 같은 거 들어갈 거 네. 같은 경우 얼마나 네. 들어가요? 3,800대 2,500. 2,800? 여기에 센터 리모델링이 2,800이고 2,800이요? 예, 네. 전문 인력이 3,500. 그러니까 뭐 리모델링하고 하는 비용이 6,300이네요. 2,800. 예. 6,300이네. 예. 2,800 리모델링 2,800. 리모델링, 전문 인력 3,500. 그러니까 6,300이잖아요. 예, 6,300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는 사업 저기 하는 거 보면은 뭐야? 아카데미에 600만 원. 홍보 400만 원. 아카데미 이제 교육하는 거. 창업 아카데미라고 교육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강사수당. 예, 강사수당이나 뭐 이런 거 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이것도. 이게요, 인건비가 3,500이라고 되면은 아무리 못해도 1억짜리 사업은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
주요 업무가 이제 교육하고 컨설팅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가 3,500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는 사업은 기본 1억짜리 돼야 되는데 이게 처음이라 그런지 이 사업은 없어. 사업은 600, 400, 이거 3천만 원인데 이거 뭐 국민재학 공무원은 그 사업하고는 별개예요. 사업 계획이 제대로 예산이 안 반영된 건지 추경이 되는 건지 아니 이 돈 가지고 할 겁니다. 이 돈 갖고 하는 그 헬스업이 뭐가 있어요? 주로 이제 여기서 이분이 맡아서 하는 거는 이제 창업 아카데미 공모 사업하고 사회적 기업과 양성 교육을 전문적으로 할 거거든요. 교육을 주로 맡아서 할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으로 하고 예비적 기업으로 갔는데 거기서 좀 보완해서 해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아카데미 우정 같은 경우에 3개 과정에 130명 600만 원 어떻게 보면 이게 예산이 하는 게 그만큼 일로 연결이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협동조합을 네트워크 구축하는 거하고 또 사회적 기업도 창업 인큐베이팅 같은 거 우리가 사실상 잘 아니 모르거든요. 사회적 이런 걸 기업 그 조언해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성택시에 뭐 그런 네트워크 할 저희가 있나요? 근데 다 개별로 다 우리가 사회적 경제 저기가 조직이 한 100개 돼요. 100개 중에 우리가 네.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얼마나 돼요? 지원은 안 하는데 아니 지원을 해줘야 우리가 뭘 얘기하는 거지 지원도 안 해주면서 간섭하면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이제 뭐 활동하는 거하고 거기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센터 같은 거 설립 저기 할 때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진짜 계획을 제대로 좀 해서 그거를 필요로 해서 센터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다 어려우신 어렵게 진짜 그런 걸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지원센터 기금이 정원이 어떻게 됩니까?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이요? 예. 한 명. 이거 사회적 그러면 이분이 계약직 다크 한 명. 그러면 이분 한 분이 모든 걸 기획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교육하고 컨설팅하고 창업 입금 지금 센터장이 선정됐습니까? 지금 우리는 뽑는 권한이 없고요. 총무과에다가 의뢰했는데 총무과에서 제가 보기에는 홈피에 공고 중으로 알고 있어요. 공고 중에 있고 지금 8명 정도 접수됐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의회 오기 전에 듣고 왔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전문 지식이 가진 분들이 일단 저기 있겠죠? 창업 컨설팅에 어느 정도 좀 네, 우리가 전문 지식을 총무과에 가진 분들? 의뢰할 때 그런 이런 사람을 구해달라고 공문을 이따 의뢰를 했어요. 근데 한 분 갖고 이게 저기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생각했을 땐 객관적으로? 우리 집 사회적 경제팀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보조라는 역할을 우리 직원이 하고 아니면 이분은 아예 이제 사회적 전문적인 경제팀 거를. 별개에다가 의자를 같이 놓고 협의를 해야지 이분 여기 혼자 근무는 우리 사회적 경제팀에서 하고 교육이나 컨설팅 거 할 때만 그 위에 센터에 가서 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한번 네. 어떤 분이 들어오시는지 네. 그리고 만약에 이쪽에서는 능력이 있고 그런 분들을 물론 뽑으시겠지만 네. 이게 또 저기 자리 하나 만드는 그런 일자리 창출의 그런 개념으로 가지 마십시오. 네, 지금 8명이 접수됐다고 그 얘기만 듣고 왔습니다. 총무과에 의뢰는 했거든요. 이제 이상입니다. 네. 이제 그런 총무과 의뢰는 했지만 우리가 자격 요건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서 과장님 그 거기서 다 준 거예요? 제가 줬어요. 사회적 경제 조직 업무를 했고 사회복지 분야에 뭐 전공을 1급 자격증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을 따라서 총무과 일단 의뢰를 그렇게 뽑아달라고 그런 공문만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네. 꼭 뭐 이렇게 자격만 있다고 해서 또 거기에 또 맞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지역 어떻게 보면 현실을 알고 네. 지금 우리 이 마을 공동체나 또 이제 우리 지금 사회적 기업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예비적 사회적 기업까지 하고 몇 개예요? 현실적으로. 지금 사회적 기업이 9개고 우리 저번에 우리 평택시 사회적 옛날에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이라는데 다 정리해가지고 5개밖에 안 돼요. 그럼 지금 이제 다 예비적 해봐야 14개. 네, 네.
더 네. 발굴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그런 분이 발굴을 해야죠. 지금 발굴할 의지는 없잖아요. 발굴할 거예요. 저기 사회적 계약지 다급 오면 같이 이제 발굴을 할 거예요. 아니 뭐 있는 것도 폐쇄시키고 하는 판에 뭘. 그거는 이제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아 조건이 안 맞는 게 아니고 네. 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근데 거기서 크게 해갖고 이익을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는데 목적은. 그 우리 평택시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일 때 다시 도에 예비 사회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넘어가지 못해가지고 몇 년 동안 가지고 있던 사례였거든요. 그 넘어가기 위해서는 네. 아니 뭔가 어떻게 됐든 지원해주고 뭔가 해야 되는 거지. 근데 한 알아서 해라고 그러면 할 게 없거든. 근데 한 10년 했어요. 10년 그리고 했고 지금 이런 자격 요건이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지역을 그래도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지역 모르시는 분들은요 이상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 근데 제가 들어온 사람 중에 평택시 사람도 3명인가 있다고 들었어요. 8명 중에. 평택 사람이 이렇게 했다가는 또 뭐 또 이렇게 저렇게 고설세 오를 거고. 뭐 그래서 이거를 진짜 제대로 되게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꼭 이런 방향으로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 행정이 주가 되지만 그러면 뒷말도 덜 듣습니다. 이게. 네, 이거 마치겠습니다. 구제역이 AI가 작년 11월 29일 날 나와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좀 참고를 평택시에서 하다가 지금 51일째 지금 안 했는데 일단은 주무과가 있고 주무국이다 보니까 고생들 많이 하신데 감사를 드리고요. 저기 업무 보고 하는 데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8페이지에 보면 기업지원과인데 지금 2017년도 본예산 의회 심의 결과 지원사업 예산 삭감에 따른 사업 및 지원 규모 축소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예산이 본회의에서 예결해서 그렇게 삭감됨으로써 사업하는데 지장 있을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없을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국장님이랑 과장님과 한번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이게 그 도 매칭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삭감이 되면은 그 지금 연초에 예산이 매칭 사업 같은 경우는 매칭이 됐으면은 도에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내려오는 예산을 매칭 시켜가지고 사업을 구상을 해야 될 시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제 매칭이 되는 거를 이제 그 경기도가 전체 31개 시군이 이제 전체적으로 그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라는 데로다가 이제 예산을 전부 그쪽으로 위탁을 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로서는 저희도 이제 도하고 이제 협의를 했는데 이제 추경이라도 이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면은 도비도 전에 그런 식으로 해서 추가적인 것만 이제 예산을 쓰는 대로 일단 놓으면은 정상대로 추진을 하겠다. 일단 이렇게 협의는 된 상태입니다. 국장님이랑 과장님은 이런 발단이 된 게 지금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이런 발단이 생긴 것 같아요? 저희가 요 사업에 대한 저희 의회 설명이 부족했다고 의회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니죠. 이게 기본적인 신의가 의회와 집행부와의 기간에 신의가 깨졌기 때문에 이게 발단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본의원이 말하는 얘기가 맞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같이 가는 동반자고 견제기관이고 하고 감시기관이고 여러 가지의 뭐 명칭은 있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신의는 있어야 되는데 그 신의가 깨졌기 때문에 이 사건이 발단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모든 걸 하겠지만은 감시는 의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편성의 승인권도 의회에서 해주고.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의회와 집행부와 의회 관계가 아니라도 신의가 깨지면 그 사업은 갈 수도 없고 인정을 안 하는 거거든요. 불신의 늪이 중간 가운데를 가로막고 있는데 그걸 인정을 해주겠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좀 안 생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번에도 좀 문제가
좀 말이 나오다가 지금 많이 수그러들었는데 APK에 대해서 지금 증설이 아니라 이거는 계획이엔 저기로 지금 나와 있는데 APK에서 돼서 지금 가장 우리 지금 저기 했는데 조례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주민협의체 구성했어요? 조례에 보면 주민협의체 구성하기로 되어 있죠. 왜 안 하시는 거죠? 주무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현황이 있고 문제가 될 것 같으면은 집행부도 지금은 좀 오픈을 하고 협의를 하고 의회와 협의를 하고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 막 감추다가 보니까 나중에 가면 계속 의혹에 뿌리를 다는데 지금 감춘다고 끝까지 감출 수 있을 자신 있으면 감추셔도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초창기에서부터 오픈을 해주고 협의를 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풀어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평택시 집행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법적으로 했다고 그러면은 만약에 주민협의체가 APK 같은 경우도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됐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증설이 아니라 계획에 있었던 건데 뭔가 있었다는 그 자리에서도 오해가 풀렸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밖에서는 또 이상한 시선으로 보고 결국 기본적인 오해는 풀렸다고 봐지는데 아니 조례까지 담아가지고 평택시 법으로까지 만들어줬는데 행위를 안 해는 거는 그건 누구 잘못이라고 봐야 돼요. 왜 이런 주민협의체를 구성해내는 자체는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대화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원만하게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하려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내는 거 아니에요. 좋은 회사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주민협의체 구성할 이유 없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 들어왔을 때 주민협의체 구성해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어떤 혐오시설이 들어오고 문제가 될 것 같으면은 주민협의체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대화를 하고 서로 설득을 하고 또 기업이 된다 그러면 기업에서 물러날 부분 좀 물러나주고 주민들도 좀 물러날 부분 그래야지 협의가 되잖아요. 하나의 압력단체로 활성화하려는 게 아니라 대화협력 상생 뭐 좋은 글귀로 갖다 대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통상 촉구단 저기 동료 위원들이 몇 분 얘기했는데 여기 갔던 분들 그리고 예산이 일단은 삭감이 됐으면요 업무보고에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뭐 결과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업무보고는 건 지금 2017년도 업무보고라는 거는 2017년도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게 업무보고의 취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취지는 좀 아무것도 그러면 결국은 집행부들은 이런 의도로 갈 테니까 의회는 이렇게 아십시오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이거 써놓은 것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예산이 편성 안 되는 거는 업무보고에 올라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해외 통산 촉진단 운영이라고 그래가지고 1월 9일부터 1월 14일까지 간 거예요. 예산, 갔던 인원, 그 다음에 실적, 그리고 일정, 예산의 산출 근거, 그 다음에 예산 집행 내역 해가지고 전부 총체적으로 한번 좀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건수가 99건에 7,350 뭐 1,000분이라고 지금 써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계약이 돼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네, 제출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기관 기업체 방문 및 뭐 옴부ds만 뭐 해가지고 쭉 기업의 좋은 환경 조성하기. 근데 기업은 어차피 이윤을 추구하는 거고 평택시의 기업이 있다는 자체는 그 기업을 보조적으로 도와주지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거는 솔직히 힘들다고 봐지거든요. 그랬을 때는 공공적인 부분에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좋은데 기업의 직접적인 이윤에 형성되는 것은 우리 예산 편성했는데 좀 자제를 해야 될 거야 아마. 그리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금 우리도 지금 중앙정부나 도 같은 경우도 전부 다 공모사업으로 지금 해가지고 거의 지금 방향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면은
기업체에다가도 우리도 특정 기업을 해놓지 말고 어떤 현안에 대해서 예산이 있으면은 아마 기업체에서도 평택시에다 공모를 해가지고 그 취지에 맞는 데를 선정해주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본의원 생각. 앞으로는 행정이 좀 더 오픈된 행정을 해야 된다고 봐져요. 누가 가가지고 뭐 몇 마디 해가지고 그게 예산으로 올라온다? 안 맞잖아요. 형평성도 안 맞고요. 그리고 11페이지 삼천리 자체 도시가스 공급계획 해가지고 135억 정도를 지금 예산으로 지금 잡아놨다고 7,807세대. 이게 지금 평택시 것만이에요? 평택시 것만 아니잖아요. 요건 이제 저희가 그 택지 개발을 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이제 개발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이렇게 그 하게 되면 이런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 산출되는 그런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그 자기네들은 이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평택시에 뭐 올해 어느 택지개발 그래 있으니까 그 사업비가 이 정도 소요된다는 그런 이 정도 추정치입니다. 되면은 이제 이 사람 이분들도 이제 개인 사업자니까 이윤을 추구할 거 아니에요. 이윤 같은 경우는 높기 때문에 측정이 됐는데 저희가 평택시에서 삼천리에다가 집행부나 어디서 이제 협의를 할 때는 못 들어가는 난제 지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거예요, 아마. 여기 아파트 들어오면 들어오지 말라고 들어와요. 알아서 들어와요. 그런데 경제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경제성이 아니, 높은 부분에 들어간다 그러면 난제 지역 같은 경우도 들어갈 수 있는 거를 협의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 삼천리 도시가스 예산에서 이제 그 취약 지역 이제 그 후에 보면 그 500세대 이제 11억 해가지고 그 매년 11억을 그 몫으로 다 해가지고 이제 내놓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했는데 왜 그래도 저희도 그 삼천리 가스에서 분배하는 조 중에서 그래도 시가 그래도 좀 많이 받는 편에 지금 속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배분 이익금에서 배분해 주는 게 혹시 매년 그렇다면요, 11억씩 받고 있는 과장님, 상태. 무리한 질문일지 모르지만 삼천리 도시가스가 작년에 삼천리 도시가스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요? 저희 그거까지는 파악 좀 못했습니다. 그 정도 파악이 돼야지 그쪽하고도 어떤 논리 싸움을 할 때 말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평택시 전반적에서 지금 도시가스를 깔아놓고 들어오는 이윤 거기에 몇 퍼센트 정도는 투자할 수 있느냐라는 논리로 가야 돼. 가장 그게 정확한 논리가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전체적인 이제 매출액에 따른 그런 일정 부분, 이윤에 대한 일정 부분을 네. 이제 경기도에 이렇게 지금 내놓으면은 요 이제 삼천리 가스 도시가스가 해는 이제 그 지역 뭐 안성, 화성, 뭐 용인 이런 지역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그 비율적으로 이렇게 그 각 시군에 또 부담시켜 주는 겁니다. 이거 도에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윤 실질적으로 부분에서 매일 하지만은 평택시 같은 경우 삼천리 도시가스도 지금 자체 기구 현황이 3년 전부터 축소가 됐어요. 굉장히 그렇잖아요. 부장급에서 과장급으로 떨어졌잖아요. 평택시 결국은 삼천리에서 평택시를 볼 때는 여기는 그냥 들어오면 들어오고 공동주택 들어오면 들어오고 더 이상의 관심 지역이 아니에요. 사업적으로 우리가 여기는 충분하게 기반을 닦아놨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랬을 때 평택시에다가 대해서 자체 뭐 재원이든 의무적 투자 재원은 이건 법적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런 거. 그런 부분에서 삼천리하고 논리적으로 할 수 있게 우리도 기본적으로 가야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기업적으로나 뭐 환경적으로 많이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개개인으로 봤을 땐 이런 거 하나 해주는 게 더 도움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행정을 더 고맙게 생각할 수도 있을 부분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일자리 경제과인데
공공 및 민간 부분 일자리 창출. 근데 보통 공공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지금 평택시 자체 내에서 하는 거는 극히 미비하다고 봐요. 중앙이나 도에서 뭐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지금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솔직히 중앙정책이든 도정책이든 평택시 정책이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공공 부분이 민간 부분 일자리 창출은 별로 이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가장 못 산다고 판단하고 있는 저소득 청소부터 기초수급 대상자부터 이 삶의 희망을 갖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 다 빠졌어요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몇 분 참가하는 거고 공공적인 거 보면, 그럼 정책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정책은 바뀔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제가 만약에 기초수급자라도 공공의 일자리에 참석 안 합니다. 과장님도 안 할걸요 아마? 잘 아시니까. 그러면 평택시 자체 내에서도 정책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자체 정책을 만들어낸다면 그런 부분을 안고 그분들한테 향후에 가서 고생을 하면 희망이 있다는 그런 정책이 돼야 되는데, 솔직히 이거는 전시행정밖에 안 돼요. 지금 기업지원과나 일자리 정책과에서 하는 많은 부분, 산업환경국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전시행정이 저는 더 많다고 판단을 해요. 실질행정보다. 그리고 21페이지 전통시장하고 이제 청년 창업 했는데, 우리 지금 통복은 지금 언제 시작할 거예요? 통복시장 쪽은? 통복은 지금 시작했어요. 시작했어요. 네. 지금 4월 달이면 저기 중앙시장은 5군데인데 거기 제가 가보거든요 가끔. 네. 문 열어놓는 날보다 문 닫혀있는 날이 더 많아요. 5개 있죠 거기에. 네, 5개. 4개 정도는 잘 되고, 그 서혜정 연구소가 거기는 가끔 좀 잘 닫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 달에 2-3번이면 갈 거예요 아마. 네. 근데 가보면은 문 열려있는 데가 2군데 정도, 닫혀있는 데가 3군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청년 일자리라고 해놓고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라고 거창하게 말은 해놓고 누가 봤을 때 되게 희망적으로 이렇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뭐 여기 담당 되시는 뭐 집행부 공무원들 맨날 거기만 들여다볼 수 없겠지만, 그렇게 닫아놓을 것 같으면은 업종종별을 다시 선정을 해주든지 뭐를 해야죠.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도 이제 주는 식의 행정을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과장님 같은 경우는 뭐 계장님 때부터 일자리 이쪽을 하면서 전통시장 담당했으니까 장점과 단점을 굉장히 잘하실 거라고 판단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형평성에 문제 진짜. 있고, 지원도 끝이 없고, 시비나 국비나 도비를 너무 개인 돈처럼 생각하고 요구를 많이 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뭐 여기 가서 이렇게 뭐 아. 그쪽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뭐 몇천만 원, 1-2억은 뭐 돈도 아닌 것 같아. 저도 솔직히 다른 부분에서 몇천만 원, 1-2억이면 되게 큰 돈이에요. 근데 이제 중기청,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중기청에 사업 매뉴얼을 뭐 연초에 상인회장을 다 뿌리다 보니까 또 올라오면 또 그냥 거절할 수도 없고 또 그냥 여러 가지로 매일 주다가 보니까 당연히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저도 그 일하면서 그게 더 속상한 것 같아요. 당연히 주는 거 아니죠. 평택 시민의 세금으로 주는 거고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분들도 시민이고 국민이겠지만 저도 그래도 많이 거절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입장에서. 정말 해줘야 될 건 해줘야 되겠지만 자기네들도 자구책을 하고 이제 앞으로는 무작정인 저기 사업이 아니라 중앙정부나 도에다가도 찾고 거기도 이제 대응 사업으로 가야 될 거예요 아마. 자기네도 몇 % 정도 내고, 솔직히 어떤 행정에서 도와주는 것만큼 자기네들도 노력한다는 걸 보여줘야죠.
소리 배짱으로 몇 억이 왔다 갔다 하고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23페이지 아까도 동료 의원 잠깐 얘기했는데 직업상담사 배치해가지고 이제 좀 한 번 정도는 성과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각 읍면동에 나가 있는 분의 개인 성별마다 성향마다 좀 틀리겠지만 환경도 조성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네, 같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과 분석을 해가지고 또 고쳐나갈 건 뭐 어떤 것인지 아니면 살려나갈 건 어떤 것인지 한 번 정도는 이제 성과 분석한 시기가 됐지 않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행정도 평택시 행정도 전시 행정이 아닌 실질 행정으로 자꾸 전환이 돼야 된다고 해요. 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기업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 갑시다 그럼.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거소를 신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홍명글입니다. 25쪽이에요. 그 농민회관 지금 설계 어느 정도까지나 됐어요? 아직 설계를 못하고 이제 공모로 이제 이방질 거를 저기 방침이 계속 협의는 저기 단체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방 그게 한번 전오면 또 잘못 전오면 저거 해가지고 한번 공모를 받아가지고 한번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 그 기본적인 그 설계 그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그 평당 얼마씩이에요, 또 건축비가? 그거는 지금 저 현재로서는 한 600에서 700 정도 잡는데요. 거기가 기반 시설이 좀 약해가지고요. 딴 이런 일반 지역보다는 조금 더 들어갈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700이면 우리 과장님 뭐 지난번에 건축비 때문에 많이 논란이 됐는데 뭐 좀 심도 있게 좀 잘 좀 해주시고요. 뭐 기본안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좀 그 수시로 좀 보고 드려서 뭐 여기 이제 업무 보고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조정할 수 있게끔 같이 좀 했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0쪽에요. 로컬푸드도 마찬가지고 그건 어떻게 지금 하단에 그 로컬푸드 종합센터 건립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그건 어느 정도 지금 계획이 됐나요? 지금 이제 설계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건 얼마씩이에요? 그 설계비가 그건? 그럼 먼저 말씀드렸듯이 한 700만 원 선에서 먼저 1,400에서 많이 그건 절반이 이제 줄였네. 뭐 적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그 이제 설계를 사실은 이제 실시 설계를 우리 이제 토목 설계 건축 설계사가 있잖아요. 네. 우리 그 직원들 중에서 그 상호 좀 그 충분히 해서 이게 좀 과다하게 사실 그 책정되면 안 됩니다 이게. 네. 이거 뭐 한두 건이 아니라 뭐 그냥 통일로 다 맨날 700이 사실 700도 굉장히 비싼 거적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잘 모르시죠 건축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 솔직히 모르시지 뭐.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제 일반 설계사 아시는 분들한테도 예, 한번 자문 좀 받아가지고 실제 그 700만 원짜리 그 HBM 공사로다 이런 공사 없습니다 이거. 그냥 무조건 우리 그 예산이라고 해서 말로 통일로다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심도 있게 좀 과장님도 다른 일은 잘하시는데 건축은 분야가 아니니까 나도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제 2층 로컬푸드 매장은 어떻게 잘 거기도 마무리가 잘 됐나요? 올해 이제 착공해가지고요. 예. 올 저기 하반기에는 마무리 지려고 이렇게. 거기도 다른 부서하고 다 협의 다 네네. 마무리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축산과 넘어갔습니다. 33쪽에 요즘 그 저기 미아노 때문에 그 좀 브랜드 때문에 요즘 뭐 재판까지 간다는데 그건 어떻게 좀 진행이 얼마나 됐나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 중이고요. 진행 중에. 예. 그게 결판 나는 거는 없고 그냥 진행 중입니다. 근데 그 미아노 거기 또 저쪽에 이번에 그 TMR 그 사려고 해가지고 좀 뭐 매출은 많이 올랐나요? 현재까지는 흑자는 못 나고요.
지금 현재는 적자 상태고 적자. 지금 이제 매출은 조금씩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TMR 공장들이 지금 한 서너 개 정도 되고 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부 지금 타격을 많이 입지 않을까요? 축협이 함으로써 이제 다른 데는 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축협도 그저 이익을 내지도 못하면서 그 미아노 그 브랜드 그분들하고는 처음에 당초에는 그 인수하는 그 조건이로다가 얘기하던데 좀 이상하게 법정까지 그 돼가지고 저희도 그 시민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운데 뭐 지금은 어차피 이제 뭐 우리 시에서나 뭐 축협이나 중간에서 우리 뭐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은 늦은 거네, 그죠? 예, 지금 이제 법정이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저기 뭐냐 또 가족 분유 처리 않고 그는 얼마큼 저기 진도가 나갔나요? 뭐 진행상 좀 지난번 봐서 작년에 착공시켰고 한 1년 넘었죠? 착공시켰지? 예, 작년 겨울에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설계비가 과중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다른 모델로도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축협에서는 아직 결정은 못한 상태고요. 지금 이제 내부에서 계속 의견 수렴 중입니다. 그럼 어차피 이제 축협으로다가 이제 사업을 넘겼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관여 안 하는 게 좋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 업무는 우리 업무대로 고유 업무하고 축협에서 할 수 있는 건 축협에서 하게끔 하여튼 그 좀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성까지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예, 최종환. 예, 안녕하세요. 최종환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 25쪽에 업무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부당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좀 짚어보고자 이제 했습니다. 그 농업 경관 보호전 직불제 있죠? 네네. 항에도 고동명 바람새 이러는데 농업 경관 보호전 비율 해서 유채 갖고 오는 거예요? 유채? 예, 유채꽃이 그 당초에 이제 오송면 봄나들이 축제할 때 그 오송면 숙성리 그 앞에 그 농업기술센터 앞쪽에 되는데 거기가 이제 거기 그 교포천 공사 일해서 거기가 지금 이제 할 수가 없게 돼가지고 그 바람새 마을 진입로 주변으로 지금 거기 좀 그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봄에 유채꽃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기 그 논바닥에다 심는 거예요? 논바닥? 네네, 논에다 심는. 그 대체해가지고 이제 그 작물 보상을 주는 거요. 그 이제 작물 17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네네. 그 작물 보상이 활동하고. 아니라 그 이제 경관을 이제 하면 그거에 대한 비용을 해서 그를 주는 겁니다. 아니 그 명칭에는 경관보증 직불제를 해가지고 예예. 농사 대체용을 해가지고 직불제를 주는 건지. 그거하고는 별개고요. 예. 그거를 이제 유채꽃을 심어가지고 경관을 좋게 하면 그거에 따른 별도의 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개인 그 땅을 임대해서 이런 거요? 이제 거기서 개인 임대는 게 아니라 그 개인들이 그거를 이제 심는 거죠. 그 농가들이. 가지고 농가들이 그 비용을 받는 거죠. 그러면 그 심고 나서 나중에는 저기 농지업에 실린 땅이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농농부 직불제 또 탈 거 아니에요? 예, 그거에는 별개로. 아니 이거 유채꽃 템에서 보상 받고 네네. 그 다음에 농농부 직불제 또 탈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이중으로 타? 요거는 이제 나중에는 또 변동 직불로 또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게 이제 별도로 그런 저기 그 환경 이런 거를 아니 행정이라는 게 보는 맞지 않는 거지. 이걸 보상부 차원에서 시에서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농농부 직불제 금 또 별도로 타고 가을에 가서 신청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저기 2017년도 하반기에 상반기에서 또 변동 직불 또 탈 거 아니고 평수에 맞춰서. 근데 이제 농업 직불제는 그 WTO에서 그 별개 아니 여기다가 그 네. 유채꽃을 심는다며요. 네네. 그 이중으로 이 사람은 보상받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이 개인 땅에다가 유채꽃을 심으니까 벼농사를 못 짓는 거 아니야. 아니 벼농사 짓는 거죠. 요게 이제 봄에, 봄철에만 유채꽃을 아니 끝나고 난 유채꽃을 다음에 끝나고 나면 벼농사를 짓는다. 변농사 예, 바로 예,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러면
그 유채꽃 심기 위해서 그 경관 작물을 해서 그 헥타당 170만 원 주는 거예요? 경관작물 경우 170만 원이고 중경관작물인 건 1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 경관 보조 활동비에서 헥타당 또 15만 원 주고 그다음 헥타당 170만 원 주는 거 아니야? 이거 작년도에 예산이 나왔던 거예요? 15만 원은 이제 경관보존위원회 그 이제 그거 하기 위해서 보존위원회가 결성이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활동비로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 그러면 유채꽃 심는 그 단지의 평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여기가 저기 7헥타 정도 계획입니다. 7만 224평방미터입니다. 다 농지 아니고 절대 농지.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 유채꽃이 연농가에 해서 끝나면은 바로 이제 네, 농사 변호사 지나가죠.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비용은 그 왜 아니 여기가 바람새 마을이 우리 그 저기 농촌 체험 마을 아니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농촌 체험 마을에다가 유채꽃을 심었다 가지고 이게 보상비 차와서 170만 원 평당 주는 거 아니에요? 보상비는 아니고 그 주변 경관을 이제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봄철에 아니 그 한철 돈을 돈을 어디로 나가는 거 170만 원? 그 농가별로 나가는 겁니다. 농가별로 좀 주는 거 아니에요? 네네. 예, 유채를 심기 위해서 그 보존을 해주는 겁니다. 유채 심어서 이제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경관을 그 바람새 마을 주변 경관. 활용하려고 예를 들어서 농지를 활용하려고 뭘 해보면 그 일시조정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고 하는데 이건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 가지고 그냥 자기 또 묵인해줘가지고 유채꽃 심는 데에서 그때는 아무 소득이 아닐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이게 소득 작물이 아니고 이제 그 아니 그러니까 예. 그 기간에는 이 농사 짓는 사람도 아무 작물을 안 심을 거 아니에요. 그냥 노는 땅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비수기이기 때문에 네, 농사는 노는 안 들어가는 노는 겁니다. 땅에 대해가지고 그 체험 마을인데 예. 여기다 경관 저기 했다고 돈을 준다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바람새 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아니 위해서 농사 주변에 짓는 기간에 5월달 6월달을 그 활용을 못하고 농사 피해가 있으니까 이 돈을 준다고 이해 가요. 근데 3, 4월달에 농사를 안 진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제 거기다 직영 유채꽃 심었다고 해가지고 거기다 보상을 주고 유채꽃 심는다? 이 무슨 저기요? 이제 저희가 직영을 해서 말 아니냐면 내가 이해가. 처음 말 아니야 이거. 마을 자체는 시범 마을인데 주변에 이제 경관을 이거를 조성하기 위해서 돈을 그 유채꽃 단지에다가 그 체험 마을에다 준다고 하면 이해 가요. 근데 농가한테 저기 농지 주주한테 직접 주는 거 아니야? 그 이제 그 주변 마을에 농가들이 참여를 해서 유채 단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체험 마을에다 이거를 주는 처음 거는 안 실시하는 맞고요. 거예요? 마을 여기 예? 처음 실시하는 거죠. 아닙니다. 저기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 봄나들이 꽃 축제할 때 그 숙성리에 그 논에다 심는 거는 계속 지원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인근 농가들 참 좋겠네. 요게 지금 어떤 농가들인지 이렇게 마을 단위로 조성을 해서 유채나 이런 딴 작물을 심는다고 그러면 요거는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공물에서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시에서 이제 우리가 신청을 해마다 그러면 받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농지에다가 예. 그 건강 좋은데 유채꽃 심는다 그러면 보상해 저기 해줘? 예, 그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런 거를 안 해. 지금 우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이렇게 마을 근처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단지로 그 해서 생태 들어온다. 공원 주변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활용해서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저기 지금 우리 시에 저 체험마을이 많어. 체험마을이 많은데 그 가까운 거리에 예. 농토가 있어. 이런 농토가. 네. 그 농지들이 유채꽃을 심어서 그 경관 조성한다고 돈을 주겠냐고. 네, 그거는 저기 받을 수 주는 있는 법이 있어요, 그렇게? 아니, 요건 사업 지침에서 이렇게 받아서 우리가 신청을 아니 예를 들어서 받았다는 우리가 하려면 공모 사업이라든가 뭐 까다로운데 예, 예. 어떻게 체험마을 주변에다가 개인 농지에다가 유채꽃을 심는다고 경관 직불금을 주냐고. 국가에서 이제 70%를 지원하고 이제 30% 하는 사업인데요. 저 지침서 있어요? 그 주례는 지침서? 하여튼 그건 저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지만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도 돈 벌기 좋겠네 이거. 농지 한 3,000평에다가 유채꽃 다 심어놓으면은 그 홍보해가지고 유채꽃 보라고 그래가지고 돈 타먹으면 되잖아. 네, 그건 한번 지침서 저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물 심는 것도 쉽진 않지 않습니까? 뭐 쉽지 않아. 돗다리 쳐가 씨발 뿌리면 되는 거는 그냥 자동으로 다 이건 다 해본 사람이 이거. 이거 지침서가 있다고? 네네, 그거 정부 사업입니다, 이거.
아니 우리가 농촌 체험마을이라든가 뭐 공모 사업을 많이 하잖아. 그다음에 농협 경쟁력 기금 이거 돈 회수 잘 돼요? 네, 그거는 회수되는 거는 뭐 저기 이상 없이 잘 되고. 여기 전에는 그 농가당하고 법인하고 이제 5천만 원 1억을 줬는데 네. 지금 잘해보니까 1.5%인데 전에는 몇 프로 했었어요? 그게 저희는 1.5%에서 계속 지금 여기 뭐 의원님들 말씀하시고 그래서 올해는 개정을 해서 이제 1%로 먼저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근데 왜 자료에는 1.5%나? 아니 현재는 1.5%죠. 그게 이제 개정이 돼서 저기 그 모두 그 각종 지저금 거기 심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예. 그다음에 26쪽에 공동육묘 설치해가지고 개인별한테 그 개수당 5천만 원씩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죠. 네네. 이게 문제가 육묘장이 전에도 제가 계속 지적을 했지만은 이게 개인 사업가가 돼버려. 보조 받아가 개인 사업자가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일치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작년에 그 팽성 농협에서 한 게 그 이제 2,500원씩 받았는데요. 그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수지를 그렇게 이득을 안 남겨도 한 2,800원에서 그 정도는 받아야 그 수지가 맞고요. 저 일반이 이제 3,000원에서 3,500원을 받는데 그거 이제 농협물 이런 데가 이제 많이 늘어나면 일반인도 이제 그거에 그 비슷해지지 않을까. 물론 일반인이 하면서 전혀 수익을 안 남긴다는 건 안 되는 거고 농협도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장당 2,800원은 받아야지만 이게 쌤쌤이가 되는데 이게 저 농촌실적 과장님 잘 하시잖아요. 고령 아니요 거의 다. 네네. 그래서 진짜 직접 못 자르기 힘들어요. 예, 예. 그러니까 위탁을 주고 의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면 시에서 보조 사업을 받은 농가가 저렴하게 농가들한테 판매 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비싸다고. 하여튼 그래서 저 그거는 의회에서 이제 계속 얘기하고 싶은 농업도 농협도 농민을 위한 조합 아니요. 영농조합을 이런 사업을 개인한테 주지 말고 농협 법인체에다가 주란 말이에요. 예. 협동조합이다. 그래서 농협도 그 농업인들한테 보조 좀 주는 차원에서 해야지. 이거 개인 농가들에 5천만 원 주고 자부담 50% 부조해야 한다고 하면은 이게 이 양반들이 시설을 해서 장사가 돼버려. 장사꾼이 돼버린다고요. 그 농업 지원에 관한 것은 저도 이제 그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데 공감을 하고요. 그 방향에 대해서는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평소농협이 참 잘한 사례인데 작년에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호응도가 좋다는데 우리 평택시 관내에 4개 농협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을 농협 쪽에 확대해서 저 고령한 농민들 또 쌀값도 지금 쌀값 얼마가 해요? 가장 10만 원 가요? 12만 원가? 조금 저기 올라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하는 건 약간 저기 13만 원대 전국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예, 예. 농협과 같이 농민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농민들의 생산 소득 증대하는데 도움을 줘야 됩니다. 이거 농협도 법인이요. 저기 농민들이 만든 법인이라고. 네.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셔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곡물 건조기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 마을에 한 농가가 자기 농사만 벼 건조하면 상관없는데 여러 농가들 벼를 베다가 건조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건조해서 벼가 까락이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돼. 자기 돈을 벼서 자기 것만 하면 상관없어. 영업적으로 하니까 대부분 곡물 창구들이 그 마을 단위로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한 달을 낸단 말이야. 한 달을 벼를 말려. 그러면 거기에서 벼에서 까락 나오는 먼지가 뭐 그때 철에 배추를 그 생산을 해고 배추밭에 다 앉아가지고
배추가 이거 헐착이 안 돼. 또 먼지가 많이 마을로 다니니까 민원 소지가 많이 돼. 예를 들어서 농가 시민들 얘기가 자기 농원의 거를 건조해서 비우면 상관없다 이거. 영업적으로 한다 이거요. 영업적으로 하다 보니까 마을에 미세먼지가 말도 못하는 거요. 어? 그걸 한번 그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마을 단위로다가 그 건조기 몇 대 가지고서 그 활용했는지. 네, 알겠습니다. 물론 그분이 남이 별을 비워줘서 좀 농가들이 좀 힘 덜 들겠지만 다 돈을 주는 거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마을 단위의 그 농가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고스란히 그 마을에서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꾸 지역마다 자연불황마다 지금 서부 지역에는 원룸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옛날에 옛날부터 살던 사람들 이해를 가는데 원룸 단지 빌라 하는 사람들이 이사는 안 올라래. 그 마을로다가 지금 사람들이 그 삶의 질을 위해서 환경 쪽을 많이 신경 쓰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뭐 미세먼지, 악취, 뭐 평택에 준비한다고 얘기 나오지만은 저 서부 지역에는 그런 현상이 많이 된다고. 보수 국가공단이 있지 공단이 많은 데다 더군다나 또 마을 단위에 가보니까 물어봐. 저거 무슨 창고냐고. 그러면 그 건조기 창고라면 안 들어와. 그 주변에 세입자들은 안 들어와요. 그 다음에 농업인 안전보험. 이거는 농협에다 의탁한 거예요? 농협에서 요즘에 저 안전보험 가입하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위탁, 이제 농협에 들어오는 거를 이제 우리가 거기에 일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보험료를 농협에서 얼마씩 받아요? 그 농가나? 그 한 농가 개인 그런 거는 모르고 이제 그게 드는 시기하고 이게 이제 하도 여러 가지라 그게 드는 장목 이런 거에 따라서 완전히 금액이 틀려져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과장님께서 농협에서 하게 되면은 그 농가의 개인당 예를 들어 부부가 하면 부부가 다 들어요 보험을. 그 작년도까지는 뭐 일률적으로 2만 원 들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월급이 많은 사람한테 더 받더라고.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한테. 먼저 번에 농가당에서 그냥 일률적으로 2만 원씩 해서 그 재해를 봤을 때 보험을 지급해주고 그랬는데 그 금년도부터는 그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가 인상되고 또 작년 수준을 하고 그런 방법을 취하더라고. 네네. 그리고 시에서 그 농협에다 다 이 돈을 다 주는 거예요? 이제 거기 사계농협에? 사계농협에서 그걸 이제 저희한테 그 들은 거를 청구를 해오면 그거에 대해서 정산을 해는. 그래서 그걸 좀 한번 조사 좀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8쪽에 슈퍼우ling 쌀 장려금 지원해서 우리 평택시가 RPC 단지라고 표현하죠? 슈퍼우ling 단지라고. 그러게 RPC 단지. 네. 그 농협에서 사계농협에 네. 단지에서 생산된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죠. 네네. 그 고시가리 얼마. 그러면 일반 농가는 거기 단지 안 들어간 농가들은 일반 농가에들은 그 일반- 별도로 지금- 지원금 지금 몇 프로가 지금 단지 들어가고 안 들어갔는 거예요? 그 단지가 한 뭐 생산되는 게 한 35%에서 한 37% 정도. 그러면 4,100 한 4,200헥타에서 4,100에서 4,200헥타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그 단지 늘릴 계획은 없어요? 단지를 뭐 저희는 뭐 많이 늘려주고 싶은데요. 이게 단지를 늘리려면 저희 뭐 행정기관에서 인위적으로 늘릴 수는 없고 이 농협에서 RPC 시설이나 이 저장 시설이 같이 이제 확충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그 확충하는 게 현재로서는 이제 극화 상태이기 때문에 좀 그게 어렵습니다. 아니 그 국비 도비 지원 받아가지고 뭐 건조기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그 확대잖아요. 예, 그거는 뭐 이제 농협장들한테 저희도 뭐 이제 계속 좀 늘려야 되지 않나 이걸 뭐 한 저희 생각에는 한 뭐 그래도 한 60%까지는 뭐 예전에서부터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계속 그렇게 왔는데 그 시설 늘리는 게 어려워가지고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일반 농가들이 피해가 많습니다. RPC 단지에 있는 사람은 그 피해가 최소화됐어요. 네. 그나마 시에서 고시가리 추천료를 그 금액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래서 일반 농가들은 지원받는 게 없잖아. 기초 고작해야 그 봄에 못자리 할 때 농약 몇 봉씩 지원해 주는 거 아니야? 이제 뭐 일반 농가도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안배를 하기 위해서 뭐 비료라든가 뭐 상토는 뭐 이제 전농가 다 들어가는 거지만 그 비료를 맞춤형 비료밖에 더 들어가? 근데 저기 고시가리는 비료도 공짜로 주잖아. 고시가리 저기 RPC 단지에 있는 사람들은. 단지에 있는 거는 이제 기술센터에서 이제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 농가를 어떻게 지원해 줄 거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예산만 이게 계속 많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문제인데 저희도 그걸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 그 단지 외의 농가를 이제 뭐 간접적으로는 쌀값이 올라갔지만 그 나머지 한 제가 판단할 때는 한 3,000헥타는 그나마 마을 인근 이제 정미소 이런 걸 이용해서 괜찮은데 이렇게 쌀값이 떨어졌을 때 한 3,000헥타가 이제 계속 이제 애를 먹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더 지원할 방법이 없을까 해서 지원해드리는 걸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민들한테 얘기 들어보거나 농업단체 얘기 들어보면 RPC 단지를 더 확장해달라고 노력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농협회가 한번 충분한 협의를 한번. 그래도 우리 시에 이제 시장님이 이제 농민단체에 가서 출산하게 되면 평택시에서 전국 대비해서 농업 예산을 최고 많이 냈다고 얘기를 하시오. 20% 이상 올렸다고. 근데 농민들은 뭐가 20% 뭐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 예산을 올려놔야 돼요. 이 20%가 뭐가 많이 오른 거냐고요. 피부에 와닿지 않는 예산이 많이 증액만 된 거예요. 뭐 우리 시의원들은 알지. 다 뭐 예산 증액된 거에 부분에 대해서 항목 다 따지고 아는데 농업인들은 몰라요. 20% 올렸는데 뭘 올리는 거예요. 용배수로가 우리 서부 지역에 용배수로 몇 건 내고 물어보니까 20건 했더니 20건에 뭐가 올렸냐 이거. 그래 농민들은 직접적인 그러한 그 지원 그 혜택을 그 원하는 거지. 이게 무슨 그 추상적인 그 예산이 증액되게 올랐더라도 우리 쪽 지역에 많은 게 농민회가 짓는데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 녹알부 센터 짓는데 하고. 그런데 많이 올라갔지. 직접 용배소 공사라든가 일반 농가들한테 뭐 지원 사업이 많이 올라간 건 없잖아요. 분석해 보셨어요? 20%가 뭐가 이렇게 많이 해봤는지, 했는지. 20% 증액한 게 어느 분야에 농업 분야 어디에 많이 증액된 건지 분석해 보셨냐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도 뭐 동의를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 실질적으로 이제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할 때 이제 뭐 시장이 그런 얘기 멘트를 하면은 고스란히 시의원들한테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됩니다. 뭐가 이렇게 20%인데 한번 다 대보라 그래. 그럼 내가 좀 알긴 알지만은 차마 얘기할 부분이 없어요. 의원님 잠깐 좀 쉬었다 하시죠. 시간 너무 노래요. 예,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